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일 목요일로 노예제 폐지 날입니다. 이날은 유엔이 지정한 국제기념일로 매년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날은 노예제 폐지의 어떤 그 역사적인 중요성을 상기하고 전 세계적인 이슈로 모든 이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하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예제 폐지가 이루어진 1949년 12월 2일을 기념한 것으로 이날을 기념하여 아직도 세계 여러 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노예 관련 사건과 제도들이 조속히 철폐될 것을 촉구하는 시위와 행사들이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예하면은 흑인 노예가 떠오르고 주로 미국의 이제 노예 제도가 생각이 나겠죠. 미국의 노예 제도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이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가요? 네. 그러니까 아프리카인들을 노예화하는 법적인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1776년 이제 미국이 독립을 했는데 그 독립되기 그 이전부터 남북 전쟁이 끝날 때까지죠. 남북 전쟁이 이제 1861년에 시작을 해서 1865년 한 4, 5년 정도 그 지속이 됐는데 그 끝날 때까지 그 노예 제도가 미국에 존재했었습니다. 노예 제도는 그 이제 초기 식민지 시절부터 실행이 되어 왔다라고 봐야 되겠죠.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이 발표될 당시에는 그 모든 미국의 그 13개 주 처음에 이제 그 독립을 할 때는 13개 주였죠. 그것이 이제 자꾸 이제 서부를 개척하면서 지금의 이제 현재 50개 주가 된 건데 모든 13개 식민지에서 이제 그게 합법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도는 그 이제 노예라는 용어 뒤에 이제 숨어 있는 어떤 그 뭐 약육강식의 개념, 그다음에 생존 경쟁의 개념, 뭐 아니면은 적자 생존 등의 어찌 보면 그 동물적인 본능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식민지 쟁탈이 벌어지던 그 시대가 있었죠. 세계사적으로. 주로 17세기에서 18세기가 이제 그 시기인데 그 시기를 거치면서 소위 그 유럽 국가들이 그 식민지로 삼은 그 나라에서 약탈을 자행을 합니다. 뭐 그곳에 있는 금은 보화라든가 아니면 뭐 특수한 작물 같은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약탈을 하면서 이제 자본이 이제 축적이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생활하던 원주민들을 이제 노예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본이 축적이 되면서 이제 자본주의 시대가 형성이 되죠. 그게 이제 초기 자본주의가 그런 형태였습니다. 약탈을 자행해서 축적한 그 자본으로 어떤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그런 그 어떤 이데올로기라고 할까. 그것이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형태인데 이 자본주의 시대의 노예제도는 그 자본주의를 그 옹호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 또 그에 완전히 적응되어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철저히 순응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 정말 차마 그 외면하고 싶은 자본주의의 어떤 근본적인 그 치부가 있죠. 뭐 빈부의 격차 뭐 이런 것을 떠나가고 그 소위 그 이제 자본주의와 노예제도의 어떤 그 태생적인 그 내연 관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그런 것들을 막 찌르고 폭로하고 세상에 내 보였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그 노예라는 그 제도가 갖고 있는 속성이 그러했는데 그 제도를 이제 철폐하자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참 비인간적인 얘기죠.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쓴다는 것은.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경우는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노예를 그 연구한 연구가가
있습니다. 학자인데 스탠리 앵거만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얼마 전에 뭐 몇 년 전쯤 될 겁니다. 그 우리나라를 이제 방문을 했죠. 그리고서 가졌던 그 한 강연에서 우리 그 조선시대의 노예제도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조선의 그 노예제도, 즉 노비죠. 우리가 얘기하는 노비. 그 노비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징을 지녔다라고 그 얘기를 했다라는 참 그야말로 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조선시대 때의 그 노예의 대부분이 동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흑인을 데려다 노예로 썼듯이 그런 것이 아니고 동족이 동족을 노예로 부렸던 겁니다. 조선을 제외한 동시대 대부분의 나라들, 그러니까 전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그 노예는 주로 그 전쟁포로 피정복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이제 데려다가 노예로 삼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웃나라를 침공한 얘기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노예로 쓸 수 있는 전쟁포로나 이방 민족이 이제 없었던 것이 그 원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선시대 때의 그 학자 성현이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1439년에서 1504년까지 살은 그 이제 뭐 유학자죠. 그야말로. 그 학자가 말하기를 조선 사람 중에 절반이 누비다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사실 그 조선시대의 그 역사를 보면은 통계적으로 한 40% 좀 넘는 수치가 노예였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인권과 민족 감정이 발달되지 못한 과거 시대라고 했지만 뭐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도 타민족을 천한 신분으로 삼았지 이게 동질감이 있는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얼굴을 하고 같은 핏줄을 타고난 그 민족을 같은 민족을 천한 신분으로 그 계급화해서 노비로 만든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꺼리는 편이고 유례도 없는 그런 제도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뭐 정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정말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조선의 노예제도는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이 언제일까요? 요즘 뭐 노예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럼 그게 언제 없어졌느냐 이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나온 소설이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봐도 소위 종이라는 신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반도를 지배하면서 많은 그 의식 구조가 바뀐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때 그 종 신분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제 고등고시라는 제도가 신분의 그 수직 상승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였죠. 요즘도 고시 공부하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것도 뭐 의전원이니 법전원이니 갖고서 그 기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제도는 건국 이후에 1949년에 시행된 고등고시령에 의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승만 정부 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건국을 하고 1년 뒤의 일이죠. 그리고 유엔이 이 제도를 택한 그 해도 1949년이라고 앞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은 정말 어디로 어떤 의식을 갖고 또 가는 배인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혹자가 그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DNA에 아직도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오늘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상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노예제 폐지의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